형, 마이크 좀 꺼줘. 다 보이시나요? 네, 저 채팅창이 안 보여가지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여요. 네, 시작할게요. 오늘은 노드 임베딩 하는 방법을 소개할 건데, 노드 임베딩 방법 중에서 랜덤 워크를 사용해가지고, 노드 임베딩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드 임베딩은 우리가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이 그래프 자체로만은 우리가 학습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클리디안 그 스페이스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서 우리가 바로 이 그래프라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바로 사용하지 못해서 이 각각의 노드를 어떤 우리가 정한 D라는 차원의 컨티뉴어스한 그 스페이스에 보내서 이 D 차원 벡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뭐 머신러닝을 하든 딥러닝을 하든 하는 게 목표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임베딩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f라는 함수는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시킨 이 함수를 통해서 보내진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뭐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라면 뭐 SVM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클러스터링을 한다고 하면 뭐 K-민즈나 뭐 하이어러키를 우리가 줘가지고 또 클러스터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링크 프리딕션 문제에 다양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래프가 지금 각각이 이렇게 클래스가 다른 색으로 색칠되어 있다고 하면, 이 인풋 그래프를 이렇게 아웃풋으로 임베딩을 시킴으로써 이렇게 리니어하게 우리가 자를 수 있겠죠. 살짝 리니어하게. 그래서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하든 SVM을 사용하든 해서 이 그래프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태스크를 이렇게 쉽게 바꿔서 우리가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노드 임베딩을 인코딩이라고도 하는데, 뭐 오리지널 네트워크를 임베딩 스페이스에 아까 RT, D차원 실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임베딩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거를 우리가 주의를 하고 싶냐면, 이 각각의 U와 V의 시밀러리티가, 이 임베딩 시켰을 때의 시밀러리티가 거의 비슷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매니폴드에 임베딩 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이것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를 정의해야겠죠. U와 노드 간의 U, V 간의 시밀러리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그리고 임베딩 스페이스에서의 시밀러리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드 시밀러리티를 우리가 디파인 하냐 해가지고, 우선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시밀러리티는 우리가 내적한 값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유닛 벡터라면 이거는 내적한 건 코사인 값이 될 거고, 코사인 값은 그 두 벡터 간의 각을 말하니까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시밀러리티는 커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UV의 우리의 그 시밀러리티는 어드제이선스 매트릭스에 U, V 한 엔트리를 쓰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건 어디서 나온 시밀러리티냐면, UV가 시밀러리티가 크다면 엣지가 연결돼 있을 거고, 시밀러리티가 작으면 엣지가 연결이 안 됐을 거라는 가정에서 이런 노드 간의 시밀러리티를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U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과 V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의 시밀러리티가 그 노드에서 간의 시밀러리티랑
가까워지도록 해서 이렇게 L2놈을 썸을 해서 그걸 로스로 사용을 한다면 이것이 Gu가 U의 그 인베딩 벡터라고 생각하고, 네, 이게 로스가 작으면 이 시밀러리티 바탕으로 잘 인베딩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응용한 게 이거예요. 이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의 K승을 해가지고 어드제이선시 그 매트릭스의 K승을 하면 U와 V를 K번 그 길이가 K인 패스를 이용해서 연결이 돼 있느냐, K의 패스, 길이 K의 패스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죠, 이게. 네, 그런 걸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많은 그 시밀러리티 인덱스를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커먼 네이버후드의 수라든가 아니면 자칼 시밀러리티든가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이런 걸 썼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선 우리가 UV에 새로운 그 그래프에 새로운 노드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 전에 쓰던 그 인베딩을 사용하지 못해요. 차원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언신 노드에 대한 인베딩 방법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그 문제점이 첫째로 있고, 두 번째로 이게 다 D 디멘셔널 벡터인데 이게 총 그 노드의 개수만큼 필요하잖아요, 이 인베딩을 하려면. 그래서 노드의 개수에 리니어하게 파라미터가 필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노드가 보통 100만 개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노드의 피처를 또는 뭐 엣지의 피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을 극복을 한 게 GCN이고요. 그래서 또는 뭐 그래프 세이지 같은 경우 노드 인베딩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할 건데, A의 레프레젠테이션은 A 자체랑 그것의 네이버후드인 BCD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 A가 여기 있죠. BCD가 이렇게 있는데, BCD를 적당히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그걸 뉴럴넷을 거치면 뭐 A가 나오도록 해서 뭐 여기 인베딩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번 주에 비슷하게 보셨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소개할 거는 노드 인베딩의 또 다른 방법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랜덤 워크를 사용할 건데, 워드 인베딩의 아이디어를 사용해가지고 노드 인베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워드 인베딩, 이건 딥워크의 내용이고, 딥워크라는 논문의 내용이고, 여기서 첫 번째로 소개할 거는 워드 인베딩에서 어떻게 워드를 인베딩 했느냐에 대해서 먼저를 간략하게 리뷰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예시를 먼저 봅시다. 그래서 나는 점심에 중국집에서 땡땡땡을 먹었다 하면은 여기 들어올 단어들을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짬뽕이나 탕수육이나 짜장면 이런 것들이 알맞을 거고, 감자탕은 중국집엔 잘 안 맞으니까 감자탕은 조금 세모를 쳐야 되겠고, 독서는 먹는 게 아니니까 독서도 안 되겠고, 축구도 먹는 게 아니니까 여기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하는 가설은 우리가 어떤 단어를 볼 때 그 단어는 주변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점심 중국집 먹었다 이런 거에 부합하는 단어를, 여기에 오는 단어는 이 주변 단어에 부합하는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야 하는 단어를 X라고 하면 X는 점심과도 거리가 가까워야 될 거고, 중국집과도 거리가 가까워야 될 거고, 먹었다랑도 거리가 가까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 워드를 인베딩 하냐면, 이게 X1K부터 XCK가 중심 단어의 주변 단어의 그 원한 인코딩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원한 인코딩 한 거를 이렇게 주변 단어들을 이렇게 W라는 매트릭스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어그리게이션을 할 거예요. 뭐 평균을 내주든지. 그러면 얘가 이 중심부 단어의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로부터 우리가 디코딩을 해가지고 중심 단어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오토인코더랑 되게 유사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파라미터를 학습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중심 단어의 그 레프레젠테이션도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키텍처를 짭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우리가 CBOW라고 CBOW라고 말을 하고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데 반대 방향이 스킵그램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스킵그램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짜장면이라는 단어가 주어지면 이 짜장면이라는 단어는 이 주변을 레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얘의 특성을 우리가 학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짜장면이 주어지면 이 주변에 올 단어는 먹었다, 점심 중국집들이 어울릴 거고 감자탕은 좀 안 맞겠죠. 그리고 독서나 축구도 잘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까랑 딱 반대 구조인데 중심부 단어를 원한 인코딩을 해요. 우선은.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얘를 적당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우리가 뽑습니다. 그리고 주변 단어들로 이렇게 또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서 그 중심부 단어에서 그 주변 단어로의 이제 잘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지 여기서 소프트맥스를 사용해서 뭐 엔트로피를 구하겠죠. 그래서 뭐 다 합해주고 또 로스를 구하고 역전파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W를 학습시키면서 중심부 단어에 대한 n 디멘셔널 임베딩을 우리가 학습을 할 거예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워드 투백에서는. 그래서 스킵그램을 사용을 해가지고 보통은 워드에 대한 그 임베딩을 학습을 시키죠. 혹시 여기까지 여기에서 질문? 노드 하나가 뭐예요? 네. 네. 노드 하나요? 노드 네. 하나가 이 단어 하나가 될 거예요. 노드 임베딩에서. 아니 여기 동그라미 같은 거는 그 아, 막 이거요? 기억, 니은 막 이런 거예요? 네. 아니, 얘가 만약에 그 원한 인코딩을 할 건데 우리 코푸스에 단어가 100개가 있어요. 네. 근데 얘가 만약 10번째 단어라고 하면 10번째 인덱스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런 벡터예요. 그러면은 아웃풋 레이어에서 몇 개가 나올지는 어떻게 정해 주나요? 아, 주변 단어 몇 개를 볼지요? 네. 네, 그거는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정해줘요. 아,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CBOW랑 스킵그램을 이렇게 비교를 한 그림이고 얘네들은 중심 단어랑 그 주변 단어의 관계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네이버우드 preserving likelihood라고 말하면서 또 인코더 디코더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게 한눈에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그 자연어 처리에서는 그 센텐스가 있고 그 주변 단어를 보면 되는데 노드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센텐스가 없잖아요. 그래프는 한 줄로 이어진 게 아니라 한 노드에 여러 엣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랜덤 원크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면 좋은데 노드 하나에서 랜덤 워크로 막 여러 노드를 타고 가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원래 20개를 타고 가기로 했다 이렇게 정해놨으면 길이 20짜리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이 20짜리 문장을 가지고 스킵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각 노드의 임베딩을 우리가 학습을 하겠다. 이게 딥워크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딥워크의 알고리즘을 보면 우선 아까 말했듯이 그 윈도우 사이즈가 네이버우드 사이즈고요. 그걸 정해주고 또 임베딩 사이즈는 그 워드 임베딩에 뭐 디멘션 우리가 미리 정해주는 거죠. 그 D를 정해주고 각 벌텍스별로
이게 얼마나 이터레이션을 할 건지, 그리고 그 몇 개의 노드를 우리가 방문할 건지는 t로 정해줍니다. 그래서 감마만큼 우리가 이터레이션 할 건데, 우선 노드들을 셔플 해줘요. 순서를 뒤죽박죽을 만들고 각 그 노드별로 그 노드에서 시작해서 랜덤 워크를 하고, 그 랜덤 워크한 그 센텐스를 가지고 스킵그램을 하면서 우리가 각 노드에 대한 그 임베딩을 학습을 할 겁니다. 그럼 모든 노드에 대해서 임베딩이 확실하게 학습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모든 노드에 대해서 하니까. 그리고 스킵그램의 알고리즘을 보면 이 아까 랜덤 워크를 해서 만들어진 센텐스를 바탕으로 그 각각의 중심부 단어를 통해서 주변부 단어의 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로스로 정해줘서 그 로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겠죠. 임베딩을 학습을 하겠죠.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여기 파이라는 함수는 아까 전에서 이 매트릭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 주변부에 있는 단어들이 그 각각의, 그러니까 총 EW-1개의 노드를 갖고 이 로스를 계산을 해서 계속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probability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그 소프트맥스로 우리가 probability distribution을 만들어줘서 이거를 계산하게 될 텐데, probability distribution은 그 그 계산 복잡도가 클래스에 선형해서 비례를 하는데 O 라지 n이 되는데, 이게 계산이 불가능하대요. 그 노드의 개수가 엄청 많아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hierarchical softmax를 우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스코어를 계산을 하면 뭐 소프트맥스로 노멀라이제이션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가 중심부 단어를 갖고 주변 단어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거죠. 이걸 구할 때 VJ에서 UK로 가는 그 패스만 우리가 찾으면 이렇게 곱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도록 그런 스트럭처를 짜주는 방법을 Hierarchical Softmax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컴플리트하게 그 그래프를 짜면 뎁스가 로그 n에 비례하니까 시간 복잡도가 n에서 로그 n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만큼 빨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것도 한 방법인데 그렇게 성능이 좋지가 않대요. 그래서 또 다음으로 대안으로 나온 게 네거티브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샘플링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소프트맥스를 계산을 할 때 어떤 게 제일 라이클리후드가 높은지를 계산할 때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그 스코어를 계산하고 노멀라이징을 시켜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가 스코어를 계산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선은 D는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 있는 거죠. 그래서 W랑 C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C 주변에 W가 있는지, 이게 실제로 observe 되면 D에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얘는 네거티브 샘플인 거죠. 거짓인 샘플들. C 주변에 W가 없으면 D 프라임에 있고, 뭐 그런. 얘는 포지티브 샘플, 얘는 네거티브 샘플. 그래서 포지티브 샘플인 경우는 우리가 D에 1이 있다고 맥시마이즈 시킨 거고, 이 확률 값을. 그리고 이게 가짜라면 이 없을 확률을 맥시마이즈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쭉 하면 얘는 1-D는 1이 되고, 그리고 얘를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소프트맥스로 계산을 해주니까 이렇게 되고, 얘도 1- 소프트맥스가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소프트맥스인데 여긴 -4가 달라요. -4가 달라서 네거티브 샘플링이라고 네, 하여튼 이렇게 실제 있는 오브저브 데이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있고 아닌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없고 이런 방식을 쓰면 우리가 그래서 모두 다 샘플링을 해서 계산을 할 게 아니라서 우리가 정해줄 수 있어요. 포지티브 샘플에서 몇 개, 네거티브 샘플에서 몇 개 이렇게 샘플을 정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 만약 우리가 20개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엄청 줄겠죠. 실제로 몇 개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보통은 이걸 많이 쓴다고 합니다. 네거티브 샘플링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요거의 단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 딥워크를 사용하는 것도 이게 지금 W 매트릭스가 V by N이라서 언씬 데이터가 V 플러스 하나 늘어가지고 V 플러스 1이 되면 이 매트릭스를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방법도 별로 좋은 방법이라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언씬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니까. 그리고 노드 엣지 피처도 사용을 안 하고 대신 그 랜덤 워크를 이용해가지고 좀 로컬한 스트럭처를 사용을 했죠. 그리고 노드 레이블도 사용을 안 했고요. 근데 언씬 엣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뭐 별 문제 없고 로컬 인포메이션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여기 알고리즘 보면 각각의 패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또 합니다. 그 다음은 노드 투백인데 노드 투백은 그 아이디어 면에서는 딥워크랑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얘도 알고리즘을 바로 보면 얘 이터레이션 횟수고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노드 투백 워크라는 랜덤 워크 방식으로 센텐스를 만들고 네, 그 안에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 아까처럼 그 인베딩을 하는 그 아까랑 그 스킵그램이랑 같은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데 여기서는 랜덤 워크 방식이 아까랑 좀 달라요.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V에서 X로 갈 확률이 이게 엣지에 있으면 1이고 아니면 0인 방식으로 유니폼하게 가요. 그냥 V에서 X 그 주변 노드로 얘 같은 경우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로 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어댑티브하게 그 확률을 정하는 게 V가 T에서 온 애라고 생각을 해요. T에서 온 애라고 생각하고 T에서 V로 온 애가 더 멀어질 확률 같은 경우는 Q분의 1이고 다시 돌아올 확률은 P분의 1이고 또 T랑 V랑 모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1로 이렇게 웨이트를 잡아주고 네, 그리고 V랑 X랑 연결돼 있으면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그전 그 노드를 바탕으로 좀 각각이 가는 확률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P나 Q 같은 파라미터를 정해줘야 되고 또 P랑 Q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또 인베딩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노드200에 대한 논문의 내용이고 네, 끝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